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0일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 14일 날이고요. 을미 양날입니다. 1년 중 벌써 222번째입니다. 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은 탄생화가 꽃 이끼입니다. 여러분 이끼 알죠? 돌이나 나무에 파랗게 있다가 그 이끼는 참 바싹 마를 때 바짝 마른 것 같은데 물기만 있으면 또 파랗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머리에 짓눌려 있고 무엇을 보호하고 안고 이런다고 해서 모성애를 뜻합니다. 탄생성은 아이오라이트입니다. 탄생목은 포플라 미루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마셨더니 물살이가 오는가 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1년도 대한민국과 카메룬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1994년도 오늘은 대한항공 2033편이 제주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02년도 부산 실로암 요양원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납니다. 실로암 요양원 산사태 사건은 2002년 8월 10일 오전 7시 40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의 실로암 요양원에서 일어난 산사태입니다. 새벽까지 집중된 폭우로 인해서 다름산 골레째 절개지에서 10여 톤의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요양원 1층의 104호와 105호 식당을 덮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조수만, 김지연, 임병호, 박찬호 4명은 숨졌으며 김도 당시 15던 7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999년 4월에 착공한 이 건물은 산중터를 무리하게 깎아서 건물을 지었으며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5월 중증 지체 장애인 46명을 수용한 뒤에도 준공 검사는커녕 가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으로 유명했던 형제복지재단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도 오늘 박태원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을 획득한 날입니다. 박태환은 1989년 9월 27일 생입니다. 5살 때 의사의 추천으로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수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 물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니 좋아졌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이후는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니 수영선수가 됐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과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수영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 하계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는 실격 판정 번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은메달을 확당한 데 이어 수영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자유형 200m에서도 값진 은메달을 차지해 한국 수영 최초로 2회 연속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됐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바이오 디젤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이오 디젤 데이. 그게 국제적으로 바이오 디젤 데이라고 합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1491년도 장경왕후입니다. 조선 11대 국왕 중종의 제1계비였죠. 1914년생 이태영 씨입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죠. 이태영은 1914년 8월 10일 평안북도 온산군 북진읍에서 이흥국과 김흥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998년 12월 17일 타계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고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를 세우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가정폭력 상담 해결, 유교적 인습에 저항하였다고 합니다. 1932년 이화여전 가사과에 입학해서 4년 후 수석으로 나왔고요. 1946년 33세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해서 1949년은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함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판사에 임명되지 못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 증인으로 김대중을 변호하기도 했고요. 1981년도 국제법률가를 위한 위원이 되었습니다. 1981년 미국 뉴저지 드루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1986년 가사심판법 기초위원이 되고 그해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에 재선되어 1996년까지 재직했습니다. 말년에는 치매로 오래도록 고생하다가 1998년 12월 17일 오전 11시인경 서울 서대문구 보원동 자택에서 치매와 노환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국립서울현충원 내 제1유공자 묘역에 남편 정일형 묘소에 합장되었습니다. 정치인 정대철의 어머니고요. 정호준 중국 국회의원의 할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시고 오늘 기일 되시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441년 조선 5대 국왕 문종입니다. 문종대왕의 정비 한덕 왕후가 오늘이 기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박하면 잘 아시는 분 우장춘 박사입니다. 1959년 오늘입니다. 1898년 4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출생하였다가 1959년 8월 10일 사망한 대한민국의 농생물 과학자고 식물학자입니다. 원예 육종학자이며 농학 박사이고 예비역 대한민국 해군 소령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아버지 오류가 그에게 일생토록 짐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식물학과 농학을 종합과학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직도 부산광역시인 그의 업적을 기리는 박물관 오장춘 기념관이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 처음 만든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요. 기하라 히토시가가 1947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장춘 박사는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시연하였기 때문에 오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든 이인 양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에선 최초니까 뭐 어쨌든 맞습니다. 한국에 온 지 9년이 되던 1959년 8월 10일 향년 62세의 나이로 아내 와타나베 고하루, 한국명은 우소춘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2014년 우리 곁을 떠났으나 얘야 시집 가거라 하는 정엘입니다. 정엘의 본명은 정경복입니다. 1952년 7월 23일 날 출생했고요. 2014년 8월 10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대표곡은 얘야 시집 가거라가 있습니다. 1971년 김학송이 작곡한 데뷔곡 어쩔 수 없어서를 시작으로 얘야 시집 가거라 퇴계로의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곡을 발표했죠. 2014년 8월 10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실족해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주알 같은 진언입니다. 용시보살의 옹호를 원할 때, 어떤 보살의 임해보다가 불보살님 옹호 지켜주는 것이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용시보살이나 대세시보살, 문수보살이나 같은 유의 보살입니다. 이 보살인들이 옹호를 받을 때 자레, 마하자레, 욕지, 목기 아래, 아리바제, 널라제, 널리, 다비제, 이디니, 외디니, 지디니, 널레지니, 널레지바다 하면은 여러분 좋은 진언이 좀 깁니다만은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고요. 건강하시고 모습으로 다음날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